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 상단에 그리고 이제 첫 화면에 네이버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의 상품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운영했다라는 것이 이번 공정위원회의 결정 근거입니다. 네이버는 8년 전인 지난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픈마켓이란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상품을 팔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장터로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네이버는 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상품을 자신들의 쇼핑 검색 서비스에 노출해주는 대신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최대 5.8%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즉 네이버 입장에서는 자사 입점업체의 상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원회는 네이버 쇼핑 검색 상단과 첫 화면에 네이버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운영했다라는 것이 공정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검색 후 첫 화면과 상단에 자사 서비스 상품이 더 많이 노출되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쇼핑 검색 첫 화면 결과에 자사 입점 상품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노출되도록 수치를 조작했느냐 여부와,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검색과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방식인데요. 이제 검색 알고리즘을 대대적으로 개편함에 있어서 관련 내용을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 TV에만 전달하고 경쟁 업체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검색할 때 이제 두 단어 이상으로 조합된 단어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여 이제 검색한 경우에 검색 결과 상단에 위치하게끔 알고리즘이 수정이 되어 있고, 그거에 비해서 어떤 프로그램명, 특정 프로그램명인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아닌 붙여쓰기가 된 경우에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이 수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사 서비스인 네이버 TV에만 전달을 하고 경쟁사에는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이번 공정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공정위원회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수정 운영됨으로써 네이버 쇼핑에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됐다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보기에는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첫 페이지에 노출된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동영상 검색 역시 전체 소비자의 55%가 검색 결과 1위로 노출된 영상을 재생해 보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선본 결과 네이버 오픈마켓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5년 5% 남짓에서 3년 후에 이제 21%로 4배 높게 성장했으며, 네이버 TV 역시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재생 비율이 13% 넘게 늘어났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네이버 측은 이제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변화를 준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오픈마켓 서비스 역시 네이버 쇼핑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인데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불리함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제 오픈마켓에서의 점유율 상승은 자사 오픈마켓이 네이버 페이 등 결제 시스템들이 편리하고 그리고 수수료 인하 노력 등이 이제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공정위원회가 제재 재생을 삼은 알고리즘이 5건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네이버 측이 총 50차례 알고리즘을 수정한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게 단 5건밖에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네이버 측에서는 이러한 알고리즘 수정에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네이버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투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법 예고가 2020년 11월 19일까지로 40일간 입법 예고되어 있는 바,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끝난 이후에 올해 안으로 국회에 이제 상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제 해당 법의 이제 적용 대상을 보자면은 이제 이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업자에게만 이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적용을 받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법상 이제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은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필수적인 내용들을 이제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이 앞선 이제 네이버와 최근에 이제 공정위원회의 그 과징금 그 분쟁과 같이 사실은 이제 이런 정보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지 그 노출 순서 결정 기준도 이제 계약서에 이제 필수적으로 기재에 대한 사항으로 이제 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이제 작성을 해서 그 상대방에게 이제 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이 입법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소 15일 전에 이제 상대방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의 내용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이 이제 부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플랫폼의 이제 특수성을 반영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있어서 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기준을 이제 특칙을 이제 구체화하겠다라는 입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사업 분야와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서 거래상 지위를 이제 인정하는 기준 그리고 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구체화하는 부분을 이제 예시적으로 들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보복 금지 절차를 또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규정을 이제 위반했을 때 이제 제재 수단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금액의 최대 2배, 최대 15원까지의 과징금을 공정위원회가 단독으로 이제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했으며 기존과 같이 이제 다른 법령과 같이 동의 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속하게 그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정위원회가 서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 집중 점검 그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 등이 이제 실시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생 협력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이제 제정해서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상생 협약 체결을 관장하도록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제 사업에 적용되는 이 법이 새로 제정이 된다면은 사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한번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다시 고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사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소비자의 권익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그런 사업 그 활력을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